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데스크테리어를 책임지는 레드빈입니다. 요즘 현대인들이 가장 많이 쓰는 제품이자 살지 말지 항상 고민은 배송을 늦출 뿐인 바로 그 제품, 애플워치 중에서도 하이엔드급인 울트라2를 가져왔습니다. 애플이 23년 9월 13일에 공개했고 무려 115만원이라는 사악한 가격에 많은 분들이 구매를 망설이실 텐데요. 지금껏 궁금했지만 알려지지 않은 정보들까지 알차게 담았으니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박스부터 보시겠습니다. 애플워치 울트라는 3가지 제품 라인업이 있는데 저희는 그중 범용성으로 사용하기 좋은 트레일 루프를 구매했는데요. 알파인 루프와 트레일 루프는 탄소 중립 제품으로 측면에 이렇게 탄소 중립 마크가 인쇄되어 있습니다. 외부 커버를 벗겨보게 되면은 이렇게 웅장한 사진이 저희를 반겨주는데요. 맨 윗면에는 보증서와 설명서가 들어가 있는 책자가 있습니다. 자, 박스 열 때 제외하고는 볼일 없는 건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고요. 본체 박스와 스트랩 박스 두 개가 밑에 있는데 본체 박스부터 먼저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애플 제품 살 때 가장 설레는 순간이 바로 저 봉인실을 자, 이렇게 박스 윗면을 들어올리면 와, 감탄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자, 옆쪽 면에는 디자인 바이 애플인 캘리포니아 위도와 경도가 적혀 있고요. 박스 안에는 애플워치 C타입 충전기가 같이 동봉되어 있습니다. 케이블의 질감은 친환경 소재를 사용했다고 하는데 패브릭 소재와 유사한 촉감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이건 어쨌든간 옆으로 잠시 치워놓고, 이야, 사실 애플워치 울트라에 대한 큰 기대감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데 굉장히 심장이 두근거리더라고요. 두 번째로 열어볼 박스는 스트랩 박스인데 박스 후면을 보게 되면 이렇게 카본 뉴트럴이라고 적혀 있는데요. 저희가 구매한 제품이 트레인 제품으로 탄소 중립 제품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스트랩 박스를 열어보게 되면은 내부에는 스트랩과 함께 설명서가 들어있는데요. 애플의 탄소 중립 스트랩이라고 해서 저는 그렇게 크게 기대를 하진 않았거든요. 자, 평소에 보지도 않을 박스와 설명서는 잠시 옆으로 치워두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탄소 중립 제품이라고 해서 파인루픈 케이스처럼 질감이 조금 이상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데일리로 쓰기에도 괜찮고 디자인 퀄리티나 마감도 굉장히 우수한 편에 속했습니다. 알파인이나 워터루프처럼 무언가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구매하시는 게 아니라면 트레일 루프도 생각보다 괜찮은 선택지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다시 울트라2로 넘어와 보면 이번에 출시되면서 내놓은 타이틀이 바로 한 차원 높은 모험이라고 했는데요. 내구성과 기능성, 새로운 칩과 다양한 편의 기능 등을 넣었다고 하는데 먼저 스펙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49mm의 크기를 가지고 있고 측면엔 티타늄 소재를 사용해 이렇게 고급진 질감 표현과 뛰어난 내구성을 가지고 있고요. 측면엔 GPS 안테나와 스피커, 동작 버튼과 사이렌 스피커, 반대편엔 마이크와 측면 버튼, 그리고 굉장히 큰 디지털 크라운과 수심 게이지까지 있습니다. 전작과 달리 이번 울트라2는 수심 게이지를 좀 더 정확하게 측정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프리다이빙이나 스쿠버 다이빙 하시는 분들에게는 더욱 좋은 선택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첫 공개 당시 많은 분들이 환호하셨던 배터리를 보면 일반 사용 시 최대 36시간인 부분은 동일하나 저전력 사용 시 이제는 최대 72시간까지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매일 충전하는 귀찮음 없이 2-3일간 쭉 사용이 가능하니 사용 편의 부분에선 굉장히 많은 개선이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제가 최근에 갤럭시로 넘어오긴 했는데 다시 아이폰. 자, 이렇게 아이폰과의 연동을 마쳤는데요. 첫 화면을 보게 되면 기존 울트라와는 다른 디스플레이가 보이는데 이렇게 화면을 전체적으로 꽉 채워서 사용할 수 있어 좀 더 넓고 시원시원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갤럭시 워치 클래식 47mm와 비교해 보면은 사이즈 크기는 갤럭시 워치가 좀 더 크게 느껴지는 편이고요. 밝기도 비슷해 보이는데 손등을 들어올리는 제스처를 취했을 때 애플이 빠른 속도로 화면을 보여주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휠을 돌려서 화면을 넘길 때에도 갤럭시는 조금 끈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반면에 애플은 굉장히 부드러운 주사율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울트라1과 동일하게 AOD 상태에서 휠을 돌리게 되면 이런 식으로 밝기 조절도 가능합니다. 게다가 최대 3000니트 지원으로 햇빛이 내리쬐을 때도 문제없고 초도 감지 센서가 들어있어 자동으로 밝기 조절도 되며 어두운 환경에서는 최저 1니트까지 내려가니 자다가 화면이 켜져 눈뽕 받는 일은 없겠죠. 기존 애플워치와 플래시를 비교를 해보자면 애플워치 6보다 훨씬 밝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게다가 울트라 시리즈는 액티비티를 즐기시는 분들을 위해 출시된 제품이다 보니 아무래도 좀 더 액티비티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데요. 사이클을 즐기는 분들은 아무래도 속도계나 기타 액세서리를 많이 사용하시는데 블루투스를 통해 울트라2에 연결하게 되면 자동으로 아이폰에 정보가 입력되고 확인이 가능하니 좀 더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겠죠. 게다가 최대 40m까지 강화가 가능한 수심 게이지를 탑재해 프리다이버 분들도 굉장히 좋아하시겠는데요. 게다가 워치 화면에서 고도와 방향 등 다양한 정보들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다른 애플 제품과의 호환성입니다. 사실 애플은 액세서리류의 가격이 굉장히 사악한데요. 루프 하나에 약 14만원의 가격을 형성하고 있어 내가 쓰던 스트랩이 호환이 되려나 걱정하실 텐데 저희가 이렇게 다양한 스트랩을 준비해봤습니다. 애플워치 정품 스트랩부터 호환 스트랩까지 준비해봤는데 먼저 정품 스트랩부터 끼워보겠습니다. 애플워치 40mm 스트랩을 끼게 됐을 때는 양 옆쪽 체결되는 부분에 약간의 빈 공간이 남아있긴 하지만 체결되는데 전혀 문제없이 잘 결착이 된 것 같습니다. 다음은 애플워치 44mm 호환 스트랩인데요. 이렇게 끼게 됐을 때는 전혀 남는 공간 없이 완벽하게 결착이 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애플워치 울트라와의 완벽한 호환을 위해서라면 가급적이면 울트라 전용 스트랩을 사용하시는 게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아이폰 15 프로 라인업이 티타늄 하우징을 사용하면서 패션 목적으로 애플워치 울트라를 구매하시는 분들도 많이 늘어난 것 같은데 액티비티를 많이 즐기시는 분들이라면 충분히 구매할 만하지만 115만원이라는 가격을 투자하기에는 많이 꺼려질 수도 있겠는데요. 하지만 애플워치 시리즈 9의 스테인리스 스틸 셀룰러 모델로 구매를 하게 된다면 가격이 무려 106만 9천원이나 하는데 결국 시리즈 9 셀룰러의 스테인리스 모델을 사느니 애플워치 울트라가 훨씬 혜자인 것 같다는 생각이 문득 듭니다. 자신이 어떤 활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제품의 선택지가 많이 나뉘어질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애플워치 울트라 2에 대한 언박싱과 리뷰를 진행해봤는데요. 더 궁금하신 제품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참고해서 다음 리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리며 지금까지 여러분의 데스크 테리어를 책임지는 레드빈이었습니다. 근데 어차피 내가 못 가져가네.